think happens when you die in a dream? It's time to find out.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출한 스콧 데릭슨 감독의 신작 블랙폰2가 10월 29일에 개봉했습니다. 스티븐 킹의 아들 조힐 작가가 집필한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전작을 재밌게 봐서 이번 속편 또한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인공 피니 블레이크가 아동 납치살인범 그레버에게 잡혔다가 그레버를 죽이고 탈출한 전작의 엔딩으로부터 4년 뒤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테렌스가 잘못을 뉘우치고 술을 끊으면서 가정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피는 그레버의 지하실에 갇혀있던 기억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고장난 공중전화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PTSD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영적인 능력으로 꿈속에서 죽은 자들의 환영을 보면서 전작에서 오빠의 목숨을 구했던 핀의 여동생 그웬은 7년 전에 X로 생을 마감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악몽을 꾸고 전화가 걸려온 알파인 레이크 캠핑장에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핀과 그웬은 알파인 레이크 캠핑장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계 청소년 수련원이고 예전에 어머니가 거기서 지도사로 일했던 사실을 듣고 둘은 전작에서 그레버에게 살해당한 핀의 절친이었던 로빈의 동생이자 그웬을 짝사랑하고 있는 어네스트와 함께 캠핑장을 방문하지만 논보라가 심하게 몰아쳐 의도치 않게 총괄 책임자 아르만도를 비롯한 지도사 몇 명과 함께 캠핑장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웬은 캠핑장에서도 몽유병 증세를 보이며 악몽을 꾸고 남매의 어머니와 함께 캠핑장에서 일했던 그레버가 죽어서도 핀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웬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핀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레버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전작은 그것을 비롯한 스티븐 킹의 소설들과 해당 소설들을 오마주한 기묘한 이야기와 비슷한 분위기 때문에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 속편은 캠핑장이 배경이고 악몽에서 살인마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13일의 금요일과 나이트메어 같은 80년대 슬래셔 영화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으며 스콧 데릭슨 감독이 나이트메어 3 꿈의 전사를 가장 좋아하는 공포영화로 꼽았기 때문인지 나이트메어 영화들 중에서 프레디 크루거와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는 내용인 나이트메어 3, 4편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작보다 내용 전개가 뻔하게 느껴졌고 러닝타임이 전작보다 10분 늘어났지만 체감상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잘 끝난 전작의 엔딩에서 억지로 이어간 느낌이었고 블레이크 남매와 그레버가 연관되어 있다는 억지 설정을 추가하는 등 전작이 제작비 대비 10배에 가까운 흥행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포트나이트에 그레버 스킨을 추가하고 굳이 만들 필요 없었던 소편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메간 영화들처럼 1편과 2편의 느낌이 상당히 달라서 아쉽긴 했지만 블랙폰2가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으며 나이트메어와 13일의 금요일을 비롯한 80년대 슬래셔 영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10년 넘게 신작이 안 나오고 있는 저 시리즈들의 신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니 머리 비우고 볼만한 공포영화라고 느꼈습니다. 전작의 주역이었던 메이슨 템즈와 매들린 맥그로 모두 같은 배역으로 복귀했고 올해 6월에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에서 히컵을 연기했던 메이슨 템즈는 이번 작품에서도 훌륭했으며 무엇보다 이번 속편에서 그웬이 진 주인공급으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들린 맥그로의 활약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와 비포 선라이즈 등 수많은 명작들에 출연한 에단 호크 또한 그레버 역으로 복귀했는데 연기력이 매우 훌륭해서 예전부터 좋아하던 배우이고 전작에선 계속 가면이 바뀌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캐릭터처럼 묘사된 것이 좋았지만 이번 속편은 주인공 남매와 얽혀있던 억지 설정이 추가되고 프레디 크루거가 짝퉁으로 전락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블랙폰 영화들이 7, 80년대가 배경이기 때문인지 전작과 동일하게 그웬이 예지몽이나 악몽을 꾸는 장면들은 필름 그레인과 노이즈 가득한 8mm 필름 같은 느낌으로 묘사되며 그웬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이런 장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스콧 데릭슨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가 국내에선 살인소설이란 제목으로 개봉한 시니스터이기 때문에 전작처럼 갑작스러운 점프스퀘어가 몇 번 나오고 국내에서 15세 관람가를 받긴 했지만 슬래셔 영화를 연사시킬 정도의 고어 묘사나 유혈낭자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인한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폰2는 전작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나이트메어나 13일의 금요일 같은 80년대 슬래셔 영화들을 연사시키는 요소들이 좋았으며 가볍게 즐기는 공포영화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008년작 지구가 멈추는 날이 제대로 망하긴 했지만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와 살인소설, 인보카머스 같은 스콧 데릭슨 감독의 공포영화들을 대부분 재밌게 봤는데 살인소설 같은 신작이 나온다면 재밌을 것 같고 블랙폰3가 나와도 믿고 볼 것 같습니다. 블럼하우스 프로덕션의 최근작들이 대부분 실망스러웠는데 스픽 노 이블 리메이크와 드롭과 더불어 블랙폰2는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12월에 개봉 예정인 프레디의 피자 가게 2 또한 딱 이 정도로만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블럼하우스 프로덕션의 신작으로 1932년 고전 공포영화 미이라의 리메이크가 내년 4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유니버설에서 제작한 브랜든 프레이저 주연의 미이라 시리즈나 다크 유니버스 미이라와는 별개의 작품이며 제임스 wan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고 이블 데드 라이즈를 연출한 리 크로닝 감독이 연출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랙폰2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